네, 어김없이 당신의 초이스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노래 없이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도저히 노래가 나오지 않는 장입니다. 그야말로 검은 금요일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상으로 100포인트를 넘게 밀어냈고요. 코스닥은 퍼센트상으로 봤을 때 4% 넘게 빠지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오늘은 당신의 초이스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윤재 초이스 키워드 띄워주시죠. 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찬물 샤워를 맞은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갑분싸 시장에 뿌려진 찬물 샤워. 대응 전략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시장에 상승하는 종목의 수와 하락하는 종목의 수를 비교를 해봤을 때 10배가 가까이, 10배 넘게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월등했었던 장이었고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신다면 파란불이 월등하게 들어와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충격이 컸었던 오늘 시장 어떤 이유가 있는지 바로 다음 장 어떤 이유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에서 들려온 이슈들을 보면서 오늘은 그야말로 시장의 뚜껑을 열어보기가 어렵다, 두려운 시장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오후장이 가면 갈수록 탄력은 더욱더 약화가 되면서 오후장의 낙폭은 더욱더 강화됐습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경기 둔화 우려가 좀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부진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부진하게 나오면서 경기 둔화 우려는 확산됐었는데요. 보신다면 7월 ISM 제조업 지수는 46.8포인트로 나오면서 예상치였던 48.8포인트를 하회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4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했기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지수 역시 2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락하게 되면서 팬데믹 시기와 비슷하게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라는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밤 9시 30분에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또 확인이 필요하니까요. 이 내용까지 체크는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AI 캐즘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캐펙스 투자의 확대와 축소에 대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간밤 인텔의 주가는 10년 전 주가 수준까지 회귀한 수준이었습니다. 장중에도 5% 넘게 밀리면서 포인트가 크게 빠졌었는데 중요한 건 시간의 거래에서 무려 20% 가까이 급락을 하게 되면서 10년 전 주가 수준까지 회귀했는데요. 반도체 그야말로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수 같은 경우에도 7% 넘게 급락을 했고요. 인텔 거의 20% 넘는 폭락을 보여주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도 띄워주시죠. 네, 세 번째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도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좀 제한되어 있다라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지만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부 청산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트레이드 지수를 살펴보신다면 우상향하는 그래프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한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금리 인상이 빠른 속도로 단행되긴 어렵기 때문에 우려가 지금 시장에 너무 과도하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유도 체크해 보시죠. 중동 이슈가 지금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감가에 지금 제가 원자료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보신다면 금, 은, 브렌트유 그리고 WTI 지금 천연가스를 제외하고는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 지금 오르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시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이렇게 찬물이 끼얹어졌기 때문에 오늘 결국에는 중동발 리스크에 시장 투자자들은 집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강했던 종목들 중동발 이슈를 키워드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들은 이 두 가지 종목이 유독 강했는데요. 대성하이텍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 휴니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16%대 급등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흥하해운이 지금 5% 넘는 급등을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주목하시면 좋은 점은 방위산업과 해운주 같은 경우에 그리고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 그동안은 중동발 리스크가 올라오게 되면 다 같이 올라왔던 것과 다르게 오늘은 일부 종목들만
확실히 강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오히려 빠지고 있는 종목들도 다수 있었다는 점 좀 주의하면 좋을 포인트다.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장에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었는데요. 미래생명자원 8%대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고 한일사료와 한탑, 대주산업까지 이렇게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관련된 종목 중에는 엘컴텍이 금 관련된 종목으로서 지금 확실하게 10% 넘는 반등을 보여주면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ETF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상승하고 있는 ETF를 5가지를 조사를 해봤더니 모두 인버스 관련된 ETF였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 확실히 위험자산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빅스 지수도 지금 최고치를 경신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포 지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 건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짚어가시죠. 당신의 초이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정답이 없다. 당신의 선택만 있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초이스. 네,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한 당신의 현명한 초이스를 도와드릴 저는 이윤지입니다. 오늘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검은 금요일이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상승하는 종목의 수보다 10배가 넘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시장에서는 수익을 내는 종목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야수의 심장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개인이 무려 2조 원 가까이를 줍줍한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들려왔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질문 먼저 드려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이 시간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힘드신 분들 너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뭐 일단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거의 뭐 4% 가까운 하락을 보였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공포심이 굉장히 많이 커졌다라고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뭐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애널리스트들도 여기에 또 가세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망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레포트를 발간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연초에 제시했던 목표가보다는 오히려 더 후퇴하는 양상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수요일 날에도 방송이 나왔지만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FOMC에서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여기에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비둘기파적인 기대가 어느 정도는 나왔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뭐 이번에도 논의는 했지만, 뭐 9월에도 한 번 더 물가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면서 결정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오히려 이제 오늘 이제 발표가 됐던 주요 제조업 지수라든가 이런 경제 지표들이 좀 부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뭐 오늘 시장의 하락이 사실 가슴 아프죠. 뭐 저도 지금까지 한 3주 동안 계속 조정받으면서 뭐 손절한 종목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뭐 파란불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제 문제는 대비가 전혀 안 돼 있다가 이런 상황만 막 마주하시면은 아마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클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는 뭐 손절을 하고 난 이후에도 내가 잘했나라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내가 왜 손절을 했지? 라는 의문만 품게 되면서 더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에서 대응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의 시장은 어려운 시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전망이 틀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시장이고요. 또 여기에 마찬가지로 기관들도 낙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일수록 오히려 더 마음을 독하게 먹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에 갖고 있던 어떤 종목에 대해서 내가 이때가 되면은 이탈을 해야 된다라고 약속을 했다면 분명 그 가격에 대한 원인이 있을 겁니다. 어떤 매출이 부진했든 아니면 시장이 조정이 됐든 외부적 변수가 발생했든. 근데 지금은 시장도 조정이 나왔고 외부적 변수도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에서는 전략을 잘 지켜주셔야 되고, 네. 만일 지금도 이런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럼 이때부터는 다시 또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시장은 워낙 이제 공포심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부분적인 일부의 뭐 상승은 또 다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대신 이전의 고점에 있던 목표를 다시 삼고 접근한다 이런 부분들보다도 조금 더 실리적인 목표를 선정하는 게 맞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오늘 같은 장에도 진단을 하나요? 라는 내용이 채팅창에 올라와 있는데 힘들 때일수록 진단을 받아가시는 게 또 필요한 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 사이에 또 다른 변곡점이 생길 수 있지만 다음 주를 대비하기 위해서 진단 많은 분들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시장은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바로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 준비하신 두 가지 종목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OL과 대한전선을 들고 오셨는데요. 한 종목은 오늘 이란과 이스라엘, 그러니까 중동발 리스크가 점점 불거지게 되면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함에 따라서 SOL 오르면서 마감을 보여줬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유독 낙폭이 심했던 게 반도체와 전선주였습니다. 대한전선도 역시나 하락하면서 마감을 보여줬는데 오늘장 초이스 종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초이스하셨을까요? 일단 오늘 이제 두 종목이 모두 이제 유틸리티 섹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전기, 전자, 가스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SOE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SOL이 오늘의 초이스 종목이고요. 그렇다면 대한전선의 비초이스 이유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설비, 전선 관련된 종목들 정말 지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좀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확실히 반등이 그동안 강했던 종목들이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AI 캐즘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이 대한전선을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전력 설비 섹터 전반적으로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전선의 비초이스 이유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우리 이제 전선주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닥터코퍼, 그러니까 우리가 구리 가격이랑 연동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지금 구리 가격이 지난 이제 5월 중순에서 6월까지 가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려고 하다가 후퇴하는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지금 미국의 경기가 좋지는 않다. 뭐 물론 이거는 저희도 다 알고 있던 얘기죠. 뭐 아마 시청자분들도 뭐 미국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업의 이제 AI 사업의 성장성에 주목을 하게 되고, 당연히 우리가 그러면 금리 인하 시기가 왔을 때, 즉 경기가 안 좋아서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한 금리 인하라는 처방을 했을 때 각국에서는 인프라 사업을 주도하는 뉴딜 사업을 많이 활성화시킨다라는 거는 아마 다들 알고 계셨을 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거는, 일단 오늘 시장까지 구리 가격이 빠지게 되는 거는 일단 경기의 침체의 우려감 속에서 이제 사업 투자, 신사업 투자가 많이 약해질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직 금리 인하가 명확하게 9월에 확실하게 몇 포인트 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마냥 시장에서의 어떤 전망만 가지고 두 달을 또 기다려야 되는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좀 후퇴를 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전기전자 쪽은 마찬가지로 계속 저는 조정이 좀 나오면은 매수를 하시는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전력 설비 쪽 같은 경우에 강세가 나오는 경우는 보통 이제 성장주가 이제 약세 전환이 될 때 이런 가치주들이 많이 부각을 받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최근에 가치주는 성장주랑 같이 커플링이 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AI 소요 때문에 닥터코프가 가격이 더 부각이 돼버린 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전선주를 조금 무리하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자. 그러니까 지금은 호흡을 조금 더 가다듬을 때다라는 의미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아마 실적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컨센서스보다는 훨씬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지금 미국에서 HBM 수출 관련, 대중 수출 관련해서 딱 세 회사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니들 HBM3 중국에 수출하지 마라고 아예 명단을 제출해 버렸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미국이 절대 놓치지 않을 사업이라는 거는 바로 이 AI 사업이라는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반도체 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특히나 기업용 데이터 센터와 관련되어 있는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호흡을 길게 가다듬으시면서 가져가신다면은 그래도 지금의 손실폭을 조금 만회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기회가 충분히 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손실폭은 앞으로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지만, 그렇다면 대한전선 차트 한번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는 확실히 달라진 시장의 분위기가 전선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대한전선 보면은 이평선을 거의 이탈하는 흐름이었어요.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좀 어떤 대응 방법을 짜보면 좋을까요? 일단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한번 빠졌던 때가 제가 기억하기로 7월 15일인가요? 이때 아마 한번 빠졌던 원인이 이제 LS로부터 이제 기술을 훔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주가가 좀 단기간에 조정은 받았어요. 근데 왜냐면 이제 대한전선보다도 이제 LS전선, 옛날 사명으로 LS전선 아시아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사실 해저 케이블 쪽에서 워낙 많은 수주를 또 이미 받고 있었고, 이후에 이제 대한전선이 이제 해저 케이블 쪽에서 다시 한번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서 조금 거래가 많이 이제 잡히게 됐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일단 대한전선에 대해서 지금 뭐 검찰 측에서 뭐 수사를 하네 마네 얘기는 나왔지만 아직 뭐 그 이후에 뚜렷한 어떤 보도가 된 사항은 아니고, 만약 이게 이제 탈취가 실제 기술 탈취를 했다라는 뭐 혐의가 밝혀졌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좀 급락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조사가 좀 길어질 것으로 좀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간에서 접근을 해보시면은 지금 뭐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뭐 LS도 그렇고, 네. 뭐 그전에 뭐 대원전선 같이 이제 좀 탄력이 높았던 종목들도 거의 차트상의 움직임은 대한전선이나 다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변동성을 줄여나가는 전략으로서는 또 뭐 대원전선 대신에 대한전선을 좀 잡아봐야겠다 이렇게도 가능은 하겠지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자 일단 주봉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봉을 보면 사실 그동안에 우리가 구리 가격 올라간다 얘기 나오면서 3월부터 해서 5월 중순까지 계속 이만큼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2배가 된 겁니다. 근데 2배가 됐지만 다시 이제 여기서 조정이 나오면서 약 3분의 1 정도가 빠지게 됐죠. 그러니까 70%가 지금 빠지게 되면서 70% 수준으로 지금 빠지게 되면서 현재 주가에 오게 된 건데 저는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뭐 쉽게 매도를 하기는 어렵죠. 대신 이제 만약에 이 투자자분께서 지금 이 종목의 비중이 너무 과다하다 하신다면은 저는 당연히 비중은 줄이셔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이 종목 잘 갈까요, 안 갈까요 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손실폭이 얼마고 지금 비중이 얼마고 여기에 전체 내 포트폴리오 손실이 얼마 정도 되는데 이걸로 과연 어느 정도 만회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시장이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더 보유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대신 비중이 이제 20%를 넘으시는 분들은 좀 빠르게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특히나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전선주가 좀 최근에 조정은 나왔어요. 그래도 구리 가격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빠지려면 결국 이제 가격과의 어떤 괴리를 좀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지금 현금이 많이 급해졌다. 지금 도저히 안 되겠다. 뭐 내가 예를 들어서 한 16,000원 선에 매수를 했는데 그래도 지금 최근에 많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한 7월 초순에 사봤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는 손절가는 일단 12,000원 선을 잡고 나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25%까지 손실을 보시면서 이거를 언젠가 한번 반등할 거야 라는 식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일단 당장 구리 가격이랑 연동이 돼 있다는 점 때문에 우리가 좀 대응을 한다면은 구리 선물 가격이 만약에 빠진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저는 12,000원 선을 기술적인 이탈선으로 좀 제시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마 제가 이거는 일종의 예시로 제가 제시를 드린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안전서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투자 전략까지 좀 짜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장 초이스 종목인 S-OIL로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석유 관련된 종목들,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오늘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S-OIL 같은 경우에는 한 1% 내외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중에서 이 종목을 초이스한 이유가 일단 궁금하고요. S-OIL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을 집중해서 보면 좋은지도 함께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OIL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뭐 아람코가 뒷배가 있다라는 게 더 긍정적이죠. 지금 중동 위기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 중동 위기 속에서 이거를 중재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되면은 한번 전쟁이 시작되면은 이게 끝날 때까지 누가 중재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문제는 지금 미국은 이스라엘 편이니까 미국이 직접 중재한다? 말도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중동 국가들과 친한 국가가 있어야 되는데 서방 국가들하고 지금 반대되는 우리 흔히 말하는 축의 골이라고 하는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이 이란의 비공식적인 이 외교 라인을 타고 있는 그러니까 비공식적인 외교 라인을 타고 있는 뭐 하마스도 있고 뭐 친이랑 무장 단체들이 다 지금 동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뭐 유럽의 뭐 마크롱 대통령이 아무리 뭐 올림픽 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이거 뭐 전쟁 그만합시다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그만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하고 관계 안 좋습니다.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때도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랑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도 중동에 대해서 계속 사사건건 개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삐져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뒤늦게 부랴부랴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 일으키고 옆집에 불질러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부랴부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게 지금 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뭐 빈살만 왕세자가 바보는 아니죠. 이거를 그냥 덥석 받을 리 없을 것 같습니다. 뭔가 그럴듯한 거래가 없는 이상은 이점이 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중동에서는 계속 이 사태를 이용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중동 지역에서는 전쟁이 장기화된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럼 강력한 오일머니를 갖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운영하는 이 국영기업 아람코 그리고 이 아람코의 지분이 가장 많은 S-OIL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회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미 2026년도부터 해서 이제 정유 및 석유 화학 설비들 이제 증가시키는 이 샤인 프로젝트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람코가 굉장히 많은 자금을 지금 관련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오히려 재무 건전성 자체는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아람코가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뭐 얘기는 나왔어요.
만일 아람코가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울산에 정유시설이 있는 전진기지를 갖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태바를 가지고 있는 것까지 고려를 해봤을 때 그래도 이 유가 관련된 부분들에서는 SOL이 좀 유리한 입장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일 이제 중동 전쟁이 만약에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하면은 미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근데 중동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꺼내드릴 수 있는 마지막 외교 카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종전 협상을 종용하는 카드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반전 여론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러면 결국 러시아의 저렴한 원유들 다시 또 사들이겠죠. 네, 그러면 유가 부분들이 또 다시 한번 일시적인 좀 변동은 좀 계속 커질 수는 있겠지만 또 다시 한번 안정화를 시키기 위한 움직임들이 또 커질 것이고, 미국도 이 셰일가스를 계속 이제 생산을 또 다시 증산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SOE를 지금 시장에서도 그래도 탄탄하게 기술적으로 좀 많이 받쳐져 있는 상황이고, 네.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SOE를 지금 추천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매매에 관심을 가지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4월 달에 최고가가 84,000원대까지 간 이후에 쭉 밀려 내려와서 지금은 6만 원대에서 좀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 좀 어떤 대응 전략이라던가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아니면 관심 가지실 분들을 위해서 좀 어떤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SOED 8만 원 선을 넘으면 보통 매도를 해라라는 시그널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금 불문율 같은 느낌으로 네. 우리가 뭐 삼성전자도 뭐 8만 전자, 9만 전자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SOE도 한 8만 원 넘으면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주가가 무거운 주식입니다. 근데 또 한 번의 기회는 또 반드시 오는데, 그게 이제 뭐 연내에 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가 이제 유가 부분들에서의 이제 정제 마진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사업 실적성을 좀 봤을 때 지금 현재 주가는 사실 뭐 소외가 좀 많이 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거래가 나왔던 거는 뭐 물론 이제 중동 위기로 이제 부각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SOL 자체를 들고 가시는 분들은 잘 거래를 잘 하지 않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수적인 입장이지만 일단 목표 주가를 좀 잡는다면은 72,000원. 그러니까 이 72,000원 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하냐 마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72,000원 선에서 이제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본다면은 비록 경기가 좀 좋지는 않은 상황이고, 당연히 이제 공장류라든가 이런 이제 실제로 이제 자동차 출퇴근을 하는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기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시장의 이제 생산성을 좀 주목을 해본다라면은 72,000원 이후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보시겠지만 72,000원부터 조금 매도 물량을 좀 강하게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손절 같은 경우는 6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한 5%만 밀려나도 사실은 65,000원을 이탈하게 되는 경향인데, 그만큼 이제 시장 변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뭐 무겁게 계속 쥐고 가시면은 뭐 조금 위험할 수는 있습니다. 오히려 현금을 좀 쥐시는 게 나을 수 있고요. 그래서 나는 아예 이 해지 전략을 쓰겠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뭐 전기차 쪽은 뭐 트럼프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뭐 실제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관세 관련해서도 계속 논란이 나오니까 나는 해지 전략을 쓰겠다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SOL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국의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가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도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습니다. 5% 내외로 조금 대응 전략이 필요해 보이니까요. 오늘의 초이스 종목인 SOL 관심 종목으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초이스는 SOL 살펴봤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진단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궁금하신 종목 유난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종목들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활짝 열어둘 테니까요. 종목명, 비중, 단가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전화 상담 힘드시다면 채팅창을 통해서 참여 가능합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부자 되세요님의 종목이고요. 이수페타시스 4만 원 10% 들고 계십니다. 오늘 시장 하락 때문에 그런지 오늘 뚝 떨어졌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반도체 투톱이 일단 크게 밀렸습니다. SK하이닉스가 10% 넘게 하락했고요. 삼성전자도 8만전자를 결국에 깨뜨리게 되면서 반도체 소부장단 그리고 반도체 나머지 종목들도 유난히 충격이 컸습니다.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12% 넘게 급락을 보여줬는데요. 이 종목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금 평단가랑 오늘 종가랑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지금은 홀드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일단 이수페타시스는 중국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장이 있다는 말은 중국 내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중국 현지에 조달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ML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중국이 계속 반도체 굴기를 선언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레거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재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일전에 소개드렸던 뭐 SNS텍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그 원인이 뭔가 살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중국향 블랭크 마스크 수출 부분들이 좀 잘 됐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중국 공장 가동률이 뭐 높게 나온다라는 뭐 레포트가 있는데 그 레포트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중국 내에서 입지가 굉장히 단단하다. 그리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PR 부분들이 그래도 오히려 기대 가치가 높다라고 해서 7월 4일 날 레포트를 냈어요. SK증권에서. 네. 이때 SK증권에서 낼 때 59,000원 정도 됐는데 그래도 상승 여력이 한 25% 정도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나오면서 공포 장세가 나왔고 이후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조금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공포 매물이 좀 대량으로 나오게 됐어요. 근데 사실 대량으로 나왔다라고 제가 좀 말씀은 드렸는데 거래량만 놓고 본다면은 그렇게 대량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팔고 나가시는 분들은 거의 그 전부터 이거 기술적으로 손절을 해야겠다. 한번 조정이 올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한 첫 주에서 둘째 주까지는 좀 많이 매도를 하신 것 같은데 셋째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 8월 1일도 그렇고 이제 급등했다가 조금 후퇴를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쥐고 계신 분들이 아직까지 있는데 이 주가를 빨리는 와야 될 것 같고 근데 이까지 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래 이때 탈출하려고 했는데 탈출을 못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팔아야지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아마 이때 좀 이탈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하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되느냐? 사실 오늘 하락은 뭐 사실 반도체주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수페타시스만 빠졌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제 대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일단 손절가 35,000원 딱 잡고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격 자체가 35,000원 선을 제가 딱 제시를 드리는 이유는 일단 이 정도까지 계속 빠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패닉셀이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계속 뭔가 조정 여파가 계속 안 좋게 시장이 안 좋게 나오면서 뭐 내년에 경기가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확연히 높아지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빠지겠죠. 근데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손바뀜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주가 빠지는 걸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우호적인 시장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35,000원을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일단 근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일단 손실폭 자체가 10% 정도밖에 되지 않을 거예요. 이제 투자자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10% 정도밖에 10% 조금 수준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대량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숫자를 빨리 입력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공공이 많은 이런 어떤 자릿수가 매겨져 있는 35,000원, 뭐 3만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일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당연히 던지는 매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걸려 있어요. 항상 매도가 어느 정도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35,000선을 손절가를 잡고 이제 홀드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러면 오늘 이제 빠진 게 12%가 빠졌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상방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회복이 가능하겠느냐. 일단 거래량 자체가 아직 완벽하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아마 지금 빠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로 먼저 몰려갔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이 가격이
플러스 한 5%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일단 기술적으로 좀 지지가 어느 정도 나와준다.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우리가 8월 중순까지는 찔끔찔끔 올라간다라는 모습이 나와줘서 한 42,000원 이상까지만 올라가줘도 사실 이때부터는 조금 손이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기술적으로 좀 안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일단 1차 목표가 그러니까 42,000원을 제시를 드릴 테니까 이때 매도를 하지 마시고 여기서 지금 시간을 재셔야 됩니다. 일주일 만에 바로 뭐 당장 다음 주 월요일 날 급반등이 튀어나온 건지 아니면은 정말 2주 정도 걸린 건지. 근데 만약 이게 계속 찔끔찔끔 빠져서 35,000원 나온다. 그때는 이제 엑시트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10%라고 하더라도 아마 이때 지금 이만큼까지 계속 빠진다는 거는 다른 종목들, 다른 섹터들 다 빠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와 마찬가지로 조금 대조할 만한 반도체 종목을 하나 잡으시고 MLB 쪽은 이미 이수페타시스가 있으니까 다른 소부장 쪽을 하나 좀 눈여겨보시면서 상대적으로 지금 거래량 자체가 좀 많이 회복되고 있는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는 35,0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는 42,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 아주 타이트하게 잡아주셨네요. 35,000원 부근 손절가로 잡아주셨고 목표가 42,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오늘 급락이 나온 종목들이 많은데 철저한 대비 그리고 또 해지 전략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유튜브 구텐탕님의 종목이고요. 한국석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70원에 비중은 10% 들고 계신데 오늘 공시는 호재 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오늘 한국석유가 중동발 리스크의 영향도 받았지만 공시가 떴었죠. 일단은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또 유형자산을 취득했다라는 공시가 떴는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석유는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글쎄요. 일단 저는 오늘 시장에 가급적이면 매도를 다 하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하는 게 일단 무너지는 시장 속에서 그래도 생존한 네. 그룹이잖아요. 그리고 일단 거래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1,500만 주가 지금 거래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뭐 이 한국석유에 대해서 뭐 장기적인 기대감도 있겠죠. 그런데 당장에는 큰 테마가 두 개가 있잖아요.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테마가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지금 전쟁 리스크로 인해서 계속 이제 유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베팅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로 거래가 지금 쏠림 현상이 나온 건데 자, 7월 31일 날에도 급등이 나왔고, 그리고 지금 오늘도 어느 정도 한 19%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 빠졌어요. 13%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 날 상승이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렇게 다음 주 월요일 날 급등이 또 나오려고 한다면은 그럼 유가가 여기서 더 띄워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유가가 더 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용 지표가 너무 안정적으로 나와서 너도 나도 다 취업이 돼 있는 상태라서 뭐 공장을 열심히 돌려야지만 뭐 시장에서 요구하는 어떤 상품 재화를 제때제때 조달이 가능하다.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이미 지금 제조업 지표가 물론 지난달께 발표되는 게 오늘 발표가 되는 거지만 7월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 정리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께 발표가 되는 건 맞지만 시차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단기적인 상승에 좀 보셨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앞으로 향후 주가 전망을 어떻게 보느냐. 일단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해서 계속 뭐가 언론에서 보도가 되지 않으면 주가도 다시 이렇게 빠질 겁니다. 이렇게 빠져요. 6월 달에도 이때도 급등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4월 중순에 급등했던 거, 이것도 뭐 대왕고래 프로젝트 영향도 뭐 4월에 있기는 하겠지만, 오히려 저는 지금 중동 리스크로 계속 이제 이슈가 되면서 이 부분들도 뭐 회피하지는 못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주가들의 움직임이 뭐냐면 한번 이렇게 몇 번 뜨고 나면 그 다음 계속 또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단 가능하시면 지금 이제 매수가가 그래도 19,870원, 그러니까 2만 원 조금 언저리에서 좀 매수를 하셨을 텐데 저는 일단 월요일장이라도 이제 상승에 계시면은 조금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매도를 하셔서 지금 좀 차익을 생기셨다가 또 다시 한번 18,000원대 정도까지 좀 깨고 나온다면은 한번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조금 어려운 시기긴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테마주니까 또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되실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이렇게 상승했을 때는 매도를 하시고 현금을 가지고 계시는 게 아마 더 많은 기회가 오시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2,000선 이탈 시 매도 의견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지금 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점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조에이디님의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리고요. 그리고 34만 6천 원, 비중은 15%. 오늘 왜 이렇게 떨어진 거죠? 라고 질문이 왔는데요. 이 종목도 역시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으로 최근에 상승폭이 엄청 났다가 모든 상승폭을 거의 하루 만에 많이 반납한 모습입니다. 오늘 10% 넘게 급락 장세가 나타났는데 이 종목도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폭락이 나왔죠. 근데 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 전선주들이 이제 구리 가격이 연동이 되면서 이제 후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일단 지금은 홀드를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지금 비중이 한 15% 정도 되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전기 전선 쪽이 또 있다. 그러면은 이제 비중이 많이 무겁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베팅을 하기에는 쉽진 않아요. 그리고 만일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닥터코퍼는 계속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이제 손절 대응을 하셔야 될 건데 매수가가 35만 원 정도 되시네요. 35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은 저는 일단 손절가는 25만 원. 그러니까 여기까지 만약에 후퇴를 했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시장에 지금 지지를 할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다른 종목들도 같이 다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선주도 그렇고요. 그러면 단기 트레이드가 가능하신 분이라면은 오히려 현대일렉트릭 대신에 뭐 아까 잠깐 소개드렸던 뭐 대원전선 이런 변동이 큰 전선주가 다시 반등할 때는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잡으셔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다만 이제 조금 우리가 전력 설비 쪽 같은 경우 실적은 좋아질 것 같아요. 실적은 계속 기대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전 고점의 실적만큼 봤을 때 이전 고점을 단기간에 하락한다? 이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목표 주가는 33만 원을 일단 잡고 접근을 하시되 올해는 33만 원을 잡고 접근을 하시되 최대한 손실폭을 좁힌다는 전략에서 제가 제시를 드린 거니까요. 3분기 내에 만약에 33만 원을 도달을 했어요. 다행스럽게도 33만 원을 도달을 했는데 이때 뭐 추가적으로 증설 수주나 이런 게 이런 호재가 계속 나오지 않는다. 그다음 두 번째 빅테크 기업들이 여전히 AI 사업에 대해서 비용 문제를 꺼려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실제 기업용 데이터 센터에 대한 착공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온다면은 그러면 현대일렉트릭은 33만 원보다 다시 목표 주가를 더 하향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거는 이번 9월 지나고 나서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 33만원에 도달을 했을 때 이 뉴스들을 잘 체크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25만 원, 그리고 1차 목표가 33만 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방이 많이 열려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인 시장이라고 하니까요. 이런 내용들도 체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용선제이님의 종목이고요. 오늘 잘 간 종목 중에 한 종목이네요. 하늘사료입니다. 5,320원, 비중은 12%. 매도 가격과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장중의 변동성이 좀 강했습니다. 8%대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결국에 막판에는 2%대로 마감해 보여줬는데요. 오랫동안 좀 밀렸던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어떻게 들고 가면 좋을까요? 오늘 급등이 나왔기는 한데 근데 왜 올랐는지가 조금 애매모호합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사실 사료주가 지금 특별하게 가야만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사료주가 정말 특별하게 가야만 하는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가 조금 급등이 좀 나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분봉 차트, 5분봉 차트를 지금 보고 있어요. 네. 5분봉 차트를 보시면 거래 물량이 거래 개장 초에 엄청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1시에 몰려 있어요. 조금 합리적인 의심일 수도 있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일부 뭐 몇몇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이때 좀 자기적으로 좀 거래를 하지 않았나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거래량이 이렇게 오늘 거래량의 거의 대부분이 지금 이 시간대에만 몰려 있다라고 하면은 뭐 아무래도 조금 의심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단 하늘사료는 지금 매수하셨던 게 5,300원이신데 네. 오늘 사신 건 아닐 거라고 봐요. 당연히 오늘 사신 건 아닐 거라고 보는데 이 하늘사료가 이제 빨리 상승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의 이
이스라엘과 반이스라엘 간의 어떤 전쟁이 확 커져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미국이 우리가 열심히 개입을 하려고 하는데 개입이 잘 안 되네. 사우디가 계속 우리를 튕겨내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 이제 가서 우리 평화협정을 이제 준비합시다라고 이제 평화 조약을 맺읍시다. 이제 종전 준비합시다라고 선언을 해줘야 돼요. 그 전까지는 사실 사료주가 급등을 다시 한번 하는 거는 이렇게 테마성 혹은 이제 어떤 좀 자기적인 주가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목표는 5,300원을 가지고는 가십시오. 가지고는 가시는데 올해 한 번 정도는 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근거로 튈 수는 있을 것 같다는 거지. 뭐 이게 명확한 제가 좀 피셔를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대신 이제 손절만 좀 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현 시점이 5,300원 그러면 4,500원 밑으로 가면은 이제 20% 이상의 손실을 확정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손절가는 조금 그보다 조금 폭은 넓지만 그래도 4,2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중 저가가 4,280원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4,200원으로 한번 일단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4,200원까지 진짜 깨고 나갔다. 정해드리겠습니다. 네, 4,200원까지 만약에 깨고 나간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뭐 사료주뿐만이 아닐 겁니다. 다른 종목들도 다 일시 제한이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손절가 4,200원 제시드리겠고요. 일단 목표가 5,300원 동일하게 매수가 수준으로 거래가 몇 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튈 때는 매수가 근처까지 오시면은 엑시트를 하십시오. 그게 네. 더 좋은 전략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금강불개님의 종목이고요. 시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550원에 비중은 10%, 오늘 속보가 떴대요. 마이크로소프트, 시젠과 파트너 협약이다. 이런 내용이 떴다고 하는데 또 시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확산된다라는 우려감에 또 반응도 하고 있습니다. 요새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도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면서 좀 고점에서 많이 내려온 뒤에 반등을 요새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젠은 어떻게 보실까요? 시젠이 마이크로소프트랑 뭐 협업한다 뭐 이런 얘기는 뭐 1월에도 얘기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3월에도 얘기 나왔고 계속 그냥 같은 기사를 그냥 좀 우려먹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솔직한 제 네. 생각을 좀 제 사견을 좀 말씀드리면 이미 나온 건데 그 계속 지금 뭔가 좀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시젠이. 근데 일단 시젠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코로나 관련주니까 뭐 지금처럼 이슈가 좀 많아질 때는 조금 주가가 좀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지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젠이 사실 작년도에 매출하고 영업이익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전년 대비했을 때보다도 반토막이 더 났죠. 네. 그리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이 됐고요. 자, 근데 여기서 좀 걱정되는 게 이제 부채 비율은 그래도 좀 줄어들어서 그나마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다라고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거래가 많이 나온 날에 이 종목이 더 추가적으로 갈 수 있을까를 기대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일단 21,0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다행스럽게도 지금 10%의 비중이 지금 손실 없이 지금 잘 지키고 계신 거예요. 21,000원 깨지면은 이때는 그냥 엑시트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21,000원. 그러니까 이거는 뭐 코로나 테마가 지금 환자가 계속 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진단키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상승 탄력을 보시면 14%까지 상승했습니다. 24,000원을 오랜만에 깨고 올라왔어요. 그거는 지금 여기 물려있던 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도 여기까지 찔끔찔끔 팔면서 올라가면서 이제 좀 이탈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손절가를 뭐 21,000원으로 잡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매수가보다 거의 차이가 없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조정이 워낙 크게 났기 때문에 현금만 가지고 계셔도 갖고 가시는 강점이 크다라는 점을 좀 제시를 드리면서 해지 매매 전략으로서 우리가 가져가는 거지 이거를 이 지금 시젠이 뭔가 큰 수익을 뭐 3만 원, 4만 원 넘어가는 수익을 줄 거다라고 기대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다. 뭐 그래서 일단 목표가는 제가 일단 26,000 제시를 드릴게요. 26,000 선까지 한번 터치를 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여름이
지나면서 지금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최근에 이제 날씨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집에서 에어컨 키시고 그러면서 냉방병 걸리신 분들도 많고 좀 체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실내 또 더우니까 잘 안 나가시는데 확진은 이렇게 더울 때 폐쇄돼 있으면서 창문 잘 안 여시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더 확진이 커집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슈에 팔고 테마에 팔아라라는 얘기가 많듯이 일단 목표 주가는 일단 26,000원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인 시젠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정말 힘든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가 4년 5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보여줬고요. 4주 내내 지금 내리기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속절없이 무너지는 코스피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대비 전략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현명한 초이스를 위해서 다음 주에 우리는 또 어떤 부분을 대비해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일단 시장에서는 뭐 앞서서도 제가 잠깐 소개드린 것처럼 이제 9월에 FMC의 금리 인하를 할 것 같다라고 이제 베팅을 엄청 과감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 날에 이미 베팅이 들어간 상태였고 목요일 날 다행스럽게도 주가는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FMC가 완벽하게 금리 인하 하겠습니다라고 언급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뭐 연준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끌려가면은 네. 오히려 손실이 커진다라는 점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우리가 객관적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이 경제 지표들을 토대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표들이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우호적인 그렇죠. 시장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악재 속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는 탈출 작전을 펼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전쟁 중일 때 뭐 우리 기지에도 막 포탄 떨어지고 하는데 나 혼자만 살아남기는 쉽지가 않아요. 다행히 몸이라도 건져서 나온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뭐 장비며 뭐며 다 파손되고 나오겠죠. 버리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버리고 나올 때도 그냥 생판 다 던지고 도망 나오시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오히려 나올 때도 누가 먼저 나와야 되고 가장 먼저 무조건 챙겨가야 될 건 뭐가 있고 이 부분들을 좀 세분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이 시나리오별로 대응과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대응은 지금 당장에 하락했을 때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할 것인가가 대응이고요. 대비는 이제 앞으로 경기 지표가 사실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보다 이제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됐을 때 만약에 경제 지표가 계속 안 좋게 나온다. 근데 여전히 금리 인하를 안 한다. 이런 상황들까지도 대비할 수 있는 우리가 이제 안전자산들을 계속 이제 마련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신용잔고에 대한 의존율을 좀 많이 낮추셔야겠죠. 그리고, 당연히 대차거래라든가 이런 신용거래들은 이제 좁혀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전자산이라고 한다면은 뭐 당연히 뭐 금도 있을 것이고 달러, 엔화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엔캐리가 이제 끝나갈 것이다라는 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지금 엔화가 지금 강세가 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또 기준금리도 0.25로 지금 이제 인상하는 법안이 지금 통과가 됐고요.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 시장만 제한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이제 금리가 역행하는 국가인 일본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투자자분들께서 시청하신 분들도 뭐 주식뿐만 아니라 펀드도 하시고 ETF도 하시고 뭐 채권도 하시고 다 하시면 정말 좋겠지만 어려우신다면 이 일본 니케이 지수와 그리고 일본 엔화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체크를 하시면서 우리나라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안전자산 비중을 어느 정도는 이제 확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이제 조정이 이만큼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지금 뭐 영끌로 지금 다 주식만 담고 있다라는 거는 사실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반등세를 기회를 잡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만 우리가 예비군은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현재 현금 비중을 뭐 저는 뭐 좀 보수적으로 좀 투자를 하다 보니까 20에서 30%는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적으로 이탈이 안 되시는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이제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조금씩 현금 비중을 좀 모아두십시오. 그래야지 우리가 오히려 내년도 하반기까지 큰 충격이 오더라도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비가 되는 자산이 있을 때 단기적인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관점으로 우리가 항상 기술적 대응을 잘 하시자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네, 겹악재로 나타난 검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보수적인 전략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에는 시장이 조금 더 웃을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